네, 2026년 3월 20일 글로벌 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전 세계 시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이 엄청난 혼란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핵심 동력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대부분의 시장이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그중에서 진짜로 시장을 뒤흔든 그 원인이 대체 뭐였을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유가입니다. 이 에너지 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렇게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이겁니다. 96.13달러. 하루 만에 무려 2.62달러나 뛰어오르면서 시장에 정말 강력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아니, 그럼 유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오펙이 있습니다. 지금의 감산 기조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라는 기대감이 확 퍼진 거죠. 시장은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여기에 베팅했고 이 공포감이 유가를 밀어올리면서 시장 전체를 뒤덮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 쇼크가 가장 먼저 닿은 곳, 바로 아시아.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가 급등 소식에 과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와, 충격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3%나 급락하면서 5,760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파랗게 질려버린 그런 하루였죠. 하락의 원인을 뜯어보면 이게 더 복합적이에요. 첫째, 유가가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 또 오나? 하는 걱정이 확 커졌고요. 둘째,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는데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이중고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그냥 막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이렇게 무섭게 주식을 내다 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낸 거예요. 무려 2조 4천억 원, 이걸 순매수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두고 정말 어마어마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시선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똑같은 압박을 받았는데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과연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좀 의외죠. 우리 시장이 그렇게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소폭 하락에 그쳤고 다우랑 나스닥은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장 초반만 해도 나스닥이 1% 넘게 쭉 빠지는 등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이걸 거의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확실히 우리 시장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유가 쇼크, 이게 단순히 한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파장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경제 엔진인 독일이 2.82%나 급락했고요. 영국과 일본도 2.35%라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하락 규모가 더 확 와닿으시죠? 특히 독일의 닥스 지수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데 중국하고 자원부국인 호주 증시는 오히려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아마도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호주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오히려 수혜를 입은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됩니다. 모두가 쓰러질 때 버티는 시장도 있다는 점 참 흥미롭죠? 네, 지금까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포인트들을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캘린더를 한번 보시죠. 특히 화요일에 나올 미국의 PMI 지표, 그리고 수요일의 원유 재고, 목요일의 고용 지표, 이 세 가지가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 3개짜리.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둘째, 고환율과 외국인 매도세라는 이 압박이 우리 시장을 계속 짓누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나올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시장에 희망을 줄까? 아니면 또 한 번 절망을 안겨줄까?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요동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새로운 안전지대와 기회를 찾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